안녕하세요, 서로로 서한필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중국차예요. 대륙의 테슬라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바로 BYD입니다. BYD는 사실 제가 관심이 전혀 없었어서 리뷰할 생각조차 없었거든요. 근데 이 차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차는 일단 모델 Y랑도 비교 많이 하시고, 그리고 기아의 EV5도 많이 비교를 하시거든요. 근데 EV5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그만큼 인정이 좀 되고 있는 차가 아닌가. 중국차 하면은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백화점 가니까 샤오미도 매장을 싹 차려놓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너무 사고 싶어지고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또 전시장에서 보고 났더니 갑자기 그런 이미지는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괜찮은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봤을 때 일단 디자인이 살짝 스포츠카 같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한번 충전하면은 한 400km 정도 주행이 된대요. 공식적인 자료에는 398km긴 한데, 아시겠지만 국내 인증 규제 그런 게 굉장히 빡세대요. 그래서 실제 주행 거리는 400km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BYD C-라이언 7 전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 네,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실 건데, 일단 딱 봤을 때 쫙쫙 찢어진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스포츠카 같아요. SUV인데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 근데 일단 요거는 좀 가리면 더 이쁠 것 같은데, 요게 보이는 순간 갑자기 이 디자인의 가치가 좀 하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도 이게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거든요. 앞트임이 쫙 심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눈곱 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검정색 차량이라 별로 티가 안 나긴 하는데, 여러 부분들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 포르쉐에서 보셨잖아요.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자체가 독일 수석 디자이너 분이시라고 하는데, 그분이 람보르기니도 디자인하고 많이 디자인하셨대요. 그런 분을 이제 중국에서 싹 섭외해가지고 이런 멋있는 차량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토3는 그분이 하신 게 맞나? 그리고 여기 번호판 위에 이 카메라가 있어요. 전방 카메라. 이 돌파 보시면 이거 갈아야 돼요. 무조건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조금 아쉽긴 하다. 여기다가 PPF라도 이렇게 해놔야 되나?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 번호판 가드가 엄청 크거든요. 위쪽에. 중국 번호판이 큰가? 아무튼 이런 부분이 조금 이질적으로 다가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인테이크라 그러죠? 이 부분이 왜 있냐? 전기차인데 뒤에 모터가 있거든요. 그 모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가변식으로 또 열렸다 닫혔다는 액티브 셔터 그릴이 적용되어 있어요. 요즘 나오는 차량들도 마찬가지고 안개등이 없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뚫려 있어요. 이게 막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중국차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뚫려 있어서 브레이크를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유광 하이그로시로 해줬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전기차잖아요. 프렁크가 있어요. 프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번에 프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 모델 Y랑 비교했을 때 이 차가 마감은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테슬라는 뚫려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부품 따로 구매하셔가지고 장착해서 가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차는 가릴 부분은 따로 없어요. 그리고 기본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델 Y 대비해서 조금 더 깊고 넓은 느낌이 있습니다. 요게 다거든요. 여기 막아주는 그런 실링이. 그러면 일단 이 차도 세차하게 되면은 여기 폼건이 여기 쫙 묻을 것 같다. 세차하실 때 조금 애먹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엔진 오일 넣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 간단하게 요거 워셔액 넣는 부분만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렁크 공간 뒤쪽으로 모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출력이 어마어마해요. 일단 300마력이 조금 넘는데 이 차 공차 중량이 2200, 그러니까 2.2톤이 조금 넘거든요. 제로백도 한 6초대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일상 주행에서는 전혀 불편함 없이 답답함 없이 주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측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계약서? 네, 측면부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는 20인치도 선택이 가능하다 하는데 국내 옵션에서는 추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휠도 이뻐요. 투톤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블랙이랑 다이아몬드 커팅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여기 휠 하우스라 그러죠? 이 모양이 조금 특이해요. 이거 살짝 사각형 느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공간이 좀 많이 남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부분도 살짝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살짝 코나 느낌이 살짝 있고요. 인생에서는 브레이크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00마력이 조금 넘는 출력과 그리고 2.2톤의 아주 무거운 그런 무게를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포피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디스크 보시면 이 타공이 들어가 있어요.
살짝 스포츠카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BYD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빌드 유어 드림 이거 자꾸 여기저기 BYD 다 써놨는데 이거 좀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은데 괜찮네요. 이쁩니다. 와, 요 라인들 쫙쫙 뻗은 라인들 앞에 전면부랑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어 핸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방식이거든요. 레인지로버에서 보셨던 그런 핸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있는 거 보니까 당연히 서라운드 뷰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하단부 여기는 근데 요거 무광인데 이쁘다. 이게 블랙 색상 차량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흰색 차였으면 유광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크롬으로 싹 라인이 그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살짝 그 스포티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든 것 같아요. 이 디자이너 이분 엄청 나신 것 같은데. 옆에서 딱 보니까 휠 베이스도 길고 너무 이쁘고 괜찮은데 요 뒤에 C필러 라인만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건 포르쉐거든요. 누가 봐도 까이언 쿠페야.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 차들이 살짝 욕먹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중국이잖아요. 저희가 이해해야죠. 이 라인이 쫙 잘려 있고 저기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2열 공간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거는 이따가 2열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후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네, 이제 후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어 스포일러가 이렇게 위에 대왕만하게 엄청 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니까 밑에도 뚫려 있어요. 이 리어 와이퍼가 없거든요. 공기 역학 뭐 그런 것 때문에 없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싹 뚫려 있음으로써 살짝 에어로 다이나믹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세차할 때 손 안 들어가겠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리어 램프가 싹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스포일러 하나 더 있어요. 완전 그냥 그게 똑같네 이거. 그래서 더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지만 뒤에 리어 램프도 요거 카이엔 쿠페 느낌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BYD 차들이 다 그런데 점점점점점점 막 돼 있거든요. 용의 비늘을 형상화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차는 사실 용이었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BYD 로고가 딱 장착되어 있는데 카이엔 쿠페 BYD 그리고 C라이언 7이라는 엠블럼이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스포티하게 디자인을 쫙 잘 해놨거든요. 그리고 요거 나중에 분명히 하얗게 뜨거든요. 세차용품 가지고 뭐 해결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유광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어요. 한번 트렁크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500리터 정도 된대요. 막 엄청 넓은 공간은 아니고 이 차 세그먼트에 맞는 그 정도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엄청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아요. 바닥도 굉장히 평평하게 되어 있고 안에 뭐가 있는지 손잡이 같은 게 있거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공간이 하나 더 나타나는데 이거 잡아주는 건 없네요. 그냥 손 놓으시면 떨어져요. 그리고 요 밑에 공간이 하나 더 있는 것 같거든요. 요 안에다가 요거 그 타이어 공기압 채우는 거랑 소화기랑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더 추가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비자금 조성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어머님들은 스킵 해주세요. 그물망 설치하는 그런 고리들도 있고요. 쇼핑백 걸어놓는 거 그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대 2대 4가 아니라 6대 4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 스키스로만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 네, 운전석에 한번 앉아봤는데 이게 4천만 원대 차량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너무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 모니터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다 조작이 가능하고 아토3랑 CL 핸들 보고 기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제일 낫다. 여기 BYD 딱 써있고 이 정도면은 탈만하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칼럼식 기어 노브 있잖아요. 요게 벤츠 딱 그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모델 Y 같은 경우에 주니퍼로 바뀌면서 요게 삭제가 됐잖아요.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추가로 부품을 장착하셔서 이렇게 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 손이 가는 것보다 여기서 깔딱깔딱 하는 게 더 편하긴 하거든요. 주차 파킹도 이렇게 똑같이 벤츠 그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Y도 마찬가지긴 한데 HUD가 빠져 있어요. 이 HUD 없다고 불편한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무려 계기판이 있음으로써 그런 불편함은 조금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거든요. 요거 색상도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는데 색상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요거 이렇게 이거 몇 개라고 말도 못하겠다. 엄청 많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우리가 깜빡깜빡하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느낌으로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흐르는 거는 쫙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끊기긴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뭐 글로우 박스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근데 공간이 넓지는 않고요. 그냥 여기 설명서랑 뭐 등록증 그리고 물티슈 정도 넣으면은 꽉 찰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중국차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좀 방식이 다르네요. 이건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요거는 좀 수정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콘솔 부분 보시면은 충전 패드가 2개예요. 그리고 여기는 50W 써 있는데 쿨링 시스템도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쿨링 패드 요거는 한 부분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컵홀더 이렇게 되어 있고 센터 콘솔 공간도 깊게 되어 있어서 여기도 굉장히 넓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가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파나메라에서 보셨잖아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시트 느낌 빡 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마감이 너무 깔끔합니다. 너무 중국차라고 너무 나빴었나 봐요. 근데 중국차 괜찮네. 제가 보자마자 좀 이 부분을 실망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 LED가 좀 흰색이나 좀 이쁜 색깔로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드라이브 모드 설정하는 거거든요. 한번 올리고 내리고 하시면 뭐 에코, 눈길, 스포츠, 일반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신데 운전하다가 수룩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 중에 자기 맘대로 모드가 바뀌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문 여는 요 레버가 좀 특이해요. 이렇게 톡 올리시면 됩니다. 이 모양이 BYD는 다 이렇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뭐 도와드릴까요? 뭐 도와줄 건 없는데? 뭘 도와줄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킹당했네. 해킹을 당한 것 같습니다. 방금 무슨 말이야 이게? 죄송합니다.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색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뭐지? 계약서? 네, 2열 공간에 한번 앉아봤는데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이 파노라마 선루프예요. 엄청 길게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뭐 막히는 부분도 없이 모델 Y의 그것처럼 딱 그렇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차 장점이 뭐냐? 모델 Y 같은 경우는 머리가 많이 뜨겁기 때문에 뭐 선쉐이드를 추가로 장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 선쉐이드가 자동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2열 공간 어떨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널널한데? 제 키에 비해서도 이 정도면 불편함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앉았을 때 착자감도 굉장히 좋고 이 시트도 만졌을 때 느낌이 좋은데 이 가죽인지 아닌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만졌을 때는 가죽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앰비언트 라이트 쫙 들어와줘가지고 2열 공간은 환상적이다 진짜. 여기도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제가 앉아있던 그 시트 그대로예요. 근데 뭐 무릎에 한 2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 열선 시트도 무려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항상 보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위치도 굉장히 제 마음에 들고 푹신푹신합니다. 그리고 여기 컵홀더, 여기 좀 차들 제가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 컵홀더 공간이 낮게 되어 있는 애들도 많은데 이 차는 공간도 꽤 깊고 이 정도면 음료를 쏟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제가 뚫려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좋다, 이렇게 다 보여요. 속으로 운전자 졸면 여기서 이렇게 탁탁 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그냥 잠이 훅 달아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이 튀어나오는 것도 없이 굉장히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와이프차 트레일블레이저 말씀드렸었는데 그 차에 4륜 옵션을 안 넣은 이유가 어차피 상시 4륜도 아니고 4륜 들어가면 여기 튀어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한 건데 이 차는 그냥 애초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5인승이다. 여기 가운데 앉으면은 이거 다리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바보 의자 그게 없어요. 잘 만들었네. 계약서? 네, 오늘 이렇게 BYD C-라이언 7 모델 한번 살펴봤는데 이 차량 가격이 4,49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니까 보조금이 한 4,20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신데 4,200만 원에 이 정도 차량이면은 저는 좀 무서워요.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러다 현대차가 잘못하면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차량이었습니다.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뭐 조금 놀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쏙 들었어요. 와이프 차? 그리고 C이 이제 후륜 모델이 출시를 했대요. 그래서 그 차량이랑 그리고 새로 출시한 작은 전기차 있잖아요. 돌핀, 그 차량까지도 한번 빠르게 준비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